제가 1974년도 그날이 8월 15일 광복절 날이었는데 라디오 뉴스에 그 문세광의 그 총탄에 유경수 여사가 석방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는 아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좌골신경통이라고 하는 걸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알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듬해 75년도 절에 들어와서도 계속 힘이 들었고요. 그것이 나중에 75년도에 해인사에서 76년도에 10만 배를 했을 때 조금 나았습니다. 10만 배 하고 나니까 여름에 76년도 이맘때니까 이맘때 좀 지냈으니까 저 종천이었으니까 만 40년 남은 그때 좀 나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그의 겨울로 다시 또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79년도 10월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하원병이 80권으로 되는데 그걸 80권을 3번을 입고 났더니 어느 날부터 다리가 괜찮아가지고 37년 동안 다리가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한 번도. 근데 지지난 수요일이 집었어요. 지지난 수요일날 느닷없이 그냥 수요일인가? 느닷없이 그냥 그 법당에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게 옛날에 그 증세가 똑같으니까 이게 보통 나쁜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니까 42년 되니까 젊었을 때니까 그때는 이제 덜 아팠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42년 후에 이렇게 아프니까 이제는 나이가 60대 중반을 바라보면서 아프니까 이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네. 왜냐 아픈 강도가 그때가 만약에 한 7쯤 된다면 지금 한 10쯤 됐으니까 얼마나 굉장히 힘들게 막 타는 듯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던 날은 법사님이 시동을 걸어놓고 믿어서 그런다는데 제가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건 혹시 내려오긴 그러니까 그 난간을 잡고 내리긴 내려가는데 그 1층 그 거실에서 현관을 나와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게 혹시 다리가 아파서 나와서 주저앉았어요. 한참 있다가 법사님이 안 나오고 제가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셔서 그래서 부축을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정말 가면서도 정말 어떻게 갔는지는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좀 가서 치료도 좀 계속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이 좀 좋아진 편이긴 합니다. 한 번 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면역이 생겨가지고 좀 덜 아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보면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면역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어떤 학자는 디프테리아를 연구를 해가지고 디프테리아가 옛날에 만들어 1800년대만 하더라도 보통 독일에서만도 막 5만 명씩 죽고 그랬습니다. 영국, 유럽 전역에서는 몇십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그런 게 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나요. 연합하게 아버지가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양반이 디프테리아 연구를 하면서 토끼에다가 디프테리아 균을 아주 독소죠. 우리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했으나 메르스라든가 사스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전염 병균이죠. 근데 그런 걸 갖다 이제 주입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비실비실하더니 조금만 주입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두 번째 주입하니까 생생한 거예요. 같은 것도 독소를 주입하니까 생생한 거예요. 왜? 앞에 이미 면역이 되기 때문에 뒤에는 생생한 거죠.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를 위해 가지고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는 그 병을 잘 오더라도 잘 앓진 않죠. 이번에도 제가 법사님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나가려면 항열병 주사를 맞아야 되고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뭐 하는 거 12장 뭐 하여간 좀 독특한 거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가지 주사를 맞더라고요. 저는 10년 전에 아프리카 나갈 때만 하더라도 12년 전에 나갈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그냥 항열병 하나만 맞았는데 지금 파상풍하고 또 12장인가? 하여튼 뭐 다른 하나 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말라리아 약도 여기서 옛날에는 그것도 안 줬는데 지금 말라리아까지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항열병 주사를 맞으면 항열병 주사의 그 주사액 자체가 뭐냐면 항열병에 걸릴 수 있는 항열병에 걸리는 그런 약이에요. 항열병에 걸릴 수 있는 약을 조금 주입을 시키면 면역을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그런 아프리카 같은 그런 제3세계에 나가가지고 항열병에 걸리더라도 항열병이 나를 더 이렇게 쓰러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이미 면역이 생겼으니까. 파상풍도 마찬가지로 파상풍 같은 경우도 요즘은 DPT라고 얘기하는데 다 줄여서 이제 요즘은 종합적으로 보는데 DPT라고 하는데 어쨌든 파상풍도 마찬가지로 파상풍에 걸릴 수 있는 이 세균을 미리 주입시켜주는 거에 가지고 면역을 하게 만들죠. 면역하게. 근데 우리는 모두가 면역성이 없으면 진짜 바로 아마 세균을 감염자가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에이즈라고 하는 게 뭐냐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해서 면역이 안 돼서 가는 거거든요. 면역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에이즈균이 아무리 나한테 신고받을 해도 내가 면역되어 있으니까 안 죽죠. 근데 그건 후천성으로 면역 결핍증의 면역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세균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면 생명을 잃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법사님 같이 충남대학병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이제 항열병하고 많은 거죠. 그저께 지금 이번에 26일 날인가 24일 날 그 종회의원에 당선된 제 후배 스님 하나의 도성생명인데 전화가 그저께 왔더라고요. 선배님 종회의원 됐습니다. 네, 복지위원회 복지위원회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잘했네 축하해라고 했더니 저 선배 이번에 아프리카 가요 그러더라고요. 저 너무 잘 됐네.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우리 여기 수미단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안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그 스님이 저한테 또 라면이 뭐 이런 걸 갖다가 한 7번 보내준 것 같아요. 도선사 스님인데 한 7번 보내주면서 그렇게 아프리카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스님이 이번에 이제 가게 됐는데 저 항열병 주사도 맞았어요. 그래서 잘했네. 그럼 항열병 주사 맞으면 뭐 항열병 안 걸리는 거죠. 면역이 생기면 안 걸리겠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면역이 생기면 안 걸립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거는 면역이 생기는데 이 전에 알았던 후유증 같은 건 면역이 안 되는가 봐요. 이를테면 뭐 교통사고를 전에 당했는데 그게 면역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더 큰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몸이 안 다쳐야 되는데 교통사고를 안 당해도 먼저 당했던 그거가 후유증으로 남아가지고 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면역의 길들여진다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하여간 이렇게 암이라든가 무슨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앓고 나거나 그거를 미리 혈청을 받아 미리 주입을 하면 암도 안 걸리고 당뇨병도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면역보다 모든 게 된다고 한다면 원자폭탄에 한 번 노출된 피폭을 당한 사람들은 다시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그 원자폭탄의 피폭을 안 당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아마 좀 다른 문제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생각에 요즘에 그래도 내가 옛날에 좌골신경통 알았으니까 요즘 좌골신경통 알게 되면 그게
아주 변명인 줄 알았거든요. 현대적 변명인 줄 알았더니 어제 그 박세일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같은 병실에 이렇게 이제 입원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4 요추 돌출증 이렇게 하는 거래요. 제4 요추 돌출증. 그렇게 해서 현대의학에서는 뭐 그 좌골신경통이라는 없고 그건 한의학에서 쓰는 말이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40년 전만 하더라도 5년 동안 아프면서 병도 약도 없나 그랬거든. 맨날 병원은 안 가고 늘 침만 맞으러 다녔으니까 5년 동안 축차서 침만 맞았거든.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그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건 아마 디스크 때문에 그럴지 모르니까 허리나 이런데 보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그런 얘기를 조언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걸 찾아보니까 그 추간판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경을 물리면서 그걸 보면서 진작 그 옛날 40년 전에도 진작 한의학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하지만 진작부터 정말 현대의학에 정말 지금보다 그때가 좀 뒤적긴 했겠지만 진작부터 현대의학에 의존했더라면 그 당시에도 아마 이거 깔끔하게 빨리 고쳤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허리 낫고 여러분과 건강하게 유지해서 아마 기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좀 꾀병을 부려서 안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꾀병 부려야 될 필요도 없고 원래 아프니까. 그래서 총무원에다가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전화가 몇 번 오길래 연락을 해가지고 안 받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이번에 못 갈지도 모른다. 혹 갈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못 갈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럼 빨리 연락을 달라고 해요. 언제까지 연락을 주면 되겠냐 했더니 일주일 전까지는 달래요. 그러니까 9월 2일에 나가니까 최소한 8월 26일까지는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6일에 제가 아침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불교가 비공인으로 넘은 거 말고 비공인은 기원을 전후했었기 때문에 2000년이 꽉 찼습니다만 공인된 불교 전례로만 하더라도 고구려 소수리만 있는 372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벌써 거의 1650년 정도가 거의 지나갔습니다. 1650년 조금 안 되지만 약 1650년 정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 불교가 아프리카에 사찰 하나 갖고 있지 않고 학교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가 제가 나가 있을 때만 해도 54개국이었는데 지금 59개국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단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59개국, 60개국 가운데에서 한국 불교가 학교를 짓거나 한국 불교 조계종, 태고종, 천도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종교를 다 포함해서 아직까지 사찰 하나 나가는 게 없고 교회 학교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몇 년이에요? 지금 120 년밖에 안 됐잖아요. 한 120, 30년 됐는데 그 120, 30년밖에 안 된 우리 한국 불교에 비하면 12분의 1, 13분의 1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최소한 100여 개 이상 한국 기독교가 나가 있어요. 교회가 나가 있습니다. 교회 없이 무교회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가서 교회를 조그마한 남의 새빵이라도 얻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따진다면 한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해요. 최소한 100여 개가 넘습니다. 한 개 나라에 2개씩만 잡아도 100여 개가 넘거든요, 평균. 그런데 한국 불교는 제가 처음 나간 거예요. 물론 저 이전에 그 세계 활불의 한 분이었던 세계 4대 활불의 한 분이었던 바로 그 숭산 행원 큰 스님께서 나가셔가지고 남아공 쪽에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쪽에다가 거기 가서 좀 머물고 계셨어요. 잠시 머물다 오시면 거기에 그 홍보본을 세우지는 않으셨죠. 전국에 전 세계 40여 개국에다 홍보본을 세우지만 아프리카에 하나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인연이 그랬더니 모르지만 아마 그 스님께서 더 살아계셨다면 아프리카에 제대로
생겼을 것이고, 그렇다면 아프리카에 아마 우리 한국 불교 홍보본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스님께서 너무 일찍이 그만 열반에 드시고 말았죠. 어쨌든 한국 불교가 1600공인된 1650년 만에 처음으로 나가서 거기에 킬리만자로에 털을 잡았고, 그리고 거기다 일단 아무리 작지만 아무리 보잘것 없지만 여기서 모시고 나는 불상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깎은 불상도 모셨고, 근데 그 불상 다시 제가 모시고 올 거거든요. 어때요? 새카만 흑단으로 깎은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은 아마 최초로 깎은 불상일 거예요. 나중에 제가 모시고 와도 되죠? 모시고 와서 그 달번 달기 지나는데 그 불상만큼은 우리 절에 제가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궁스님한테 사무총장한테도 얘기를 해서는 내가 그 불상 다시 모시고 오고 싶다 그랬더니 그건 스님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산이라서 잘 방송이 퍼블링이 일어납니다. 저거 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불상을 모시고 오게 건데, 어쨌든 간에 한국 불교 최초로 나가서 만들어놓은 그 함석집이지만 그게 사실 무화과였어요. 제가 만든 무화과였지만 어쨌든 거기에 어쨌든 불상을 부처님을 모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게 되면 정식으로 이제 사찰을 짓겠죠. 사찰을 짓는데 늘 걱정이 그거예요. 저도 사실 큰 걱정이 많은 게 사실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는데 제가 이번에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법사님도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걱정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인연이 맺었던 정말 그 소중한 저의 벗이었던 이 도덕신부님 같은 경우는 그 톤즈 수단에 지금 남부수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수단이고 수단, 남수단, 북수단이라는 말은 없어지면 수단, 남수단 그래요. 사우스수단에 있는데 그 수단의 그 톤즈라고 하는 지역에 이태석 신부님이 거기다가 성당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2010년도에 그 선종을 하고 나니까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이름도 없습니다. 누가 가서 아무 돌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학교 자체가 폐쇄돼버리고 다 망가져버리고, 저도 이걸 인터넷 통해서 알지만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엄청나게 방송까지 하고 KBS도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다른 방송과는 KBS 방송까지 했는데 그게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종교를 떠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또 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그걸 다 안 봤는데 법장 스님이 우리나라 총무원장으로 정말 열심히 정말 훌륭한 그런 큰 스님이셨죠. 하셔가지고 동남아 쪽에다 이렇게 몇십만 평에 이렇게 20만 평에 20만 그 잘하시거든요. 그 학교 부지 사가지고 학교 지었는데 스님이 열반하시면서 그냥 총무원장으로 재임시에 열반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임시에 열반하셨는데 열반하자마자 저 집행부가 바뀌잖아요. 총무원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바뀌면서 그 학교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폐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총무원장이 자성스님이 그렇게 일을 지금 정말 많이 하는 스님입니다. 정말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총무원장으로서는 잘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말도 나왔지만 항상 가지나무는 바람도 잡지 않습니까? 가지나무에 바람 잘나왔다고 그러듯이 어쨌든 그래도 좀 인물이다 보니까 말도 많아요. 무슨 스캔이 다 있지만 그거 다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다 믿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 스님이 정말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학교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고, 물론 그것이 이제 어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스님이 총무원장은 다시 재임하기 위해 가지고 그 학교를 지으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되었든 안 했든 간에 일단 학교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그런 선서와 작품들까지 다 내놔가지고 그 스님이 한
보면 한 15억 정도를 갖다가 학교 인연이 됐어요. 총무원 선생님이. 그건 대단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법사님 그런 쪽 잘하시면 그 범어사 쪽에서 수도스님이 그런 스님들도 1억씩 막 내놓고 1억 얼마씩 내놓고 막 그랬고 그래서 학교를 지었는데 저게 잘 지어놨다 하더라도 총무원장이 나중에 누가 바뀌냐에 따라서 지금 총무원장이 있는 게 지금 화엄회니 무슨 회니 보현 금강회니 몇 개 그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마치 새누리당이니 무슨 더불어민주당이니 국민당이니 것이 우리 그 총무원의 이 집행부를 뽑는데도 보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임이 하나씩 있습니다. 화엄회니 무슨 회니 이러는데 그 모임에서 지금 현재 총무원장이 화엄회에서 다시 정부 집권을 한다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화엄회에서 다시 총무원장을 맡느냐, 정권 재창출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모임에서 정부가 바뀌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권 같은 경우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시작하는 날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야당에서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국가를 놓고 봤을 때는 도울 건 도와가면서 비판할 건 비판했는데 비방만 하지 비판이 없는 거예요. 비판 정신은 사라지고 비방만 있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앞으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발목을 잡아대면 아무도 못합니다. 물론 새누리당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을 일을 못하고 100일 동안 일도 못하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19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박 대통령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와가지고 모든 건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 박 대통령이 잘못한 거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다른 당에 있는 다른 당에 몸을 담고 있는 다른 당이라면 제가 얘기하는 새누리당 말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다른 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몸을 담고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지금처럼만 나가면 스님에는 틀림없이 정권 교체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너무 잘못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도와줘서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내년 이맘때까지만 끌면 정권 교체는 다른 당사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말 정권 교체를 하고 싶으면 여당이 잘못하는 건 괜찮다. 왜? 당신은 야당이니까. 여당이 잘못하는 건 얼마나 잘하지만 정부가 잘못하는 걸 바라서는 안 된다. 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다. 여당, 야당은 다 당차가 패거리 당자입니다. 이게. 당차 우리가 좋은 말은 우리 당자지만 다른 말은 패거리 당자거든요. 다 패거리들이 모여가지고 다 정치하는 거예요. 이 패거리 저 패거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끼리. 근데 그 패거리가 잘못하는 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정부 자체가 잘못하는 건 나라 잘못되는 건 그건 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나라는 잘 돼가면서 그것을 여당이 잘못하는 건 얼마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잘못하면 안 되죠. 왜? 우리나라 정부잖아요. 야당이 봐도 우리나라 정부고 여당이 봐도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정부가 이렇게만 못한다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면 우리는 내년에 이맘때까지만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걸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잘못하길 바라지 말고 여당이 잘못하길 바라지 말고 같은 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길 바라지 말고 누가 잘못하길 바라시는 걸 말고 정말 당신의 당이 잘해서 정말 참신한 걸 하는 그걸 공약을 내놓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실천하는 쪽으로 가야서 국민의 인심을 얻어야지
남이 잘못한 걸 가지고 어부지리로 해서 오는 건 의미가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더구나 여당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른 당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잘못하길 바란다고 하는 것은 내 집안이 망하길 바라는 거지. 내 형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내가 그 형하고 싸우면 내 아버지가 잘못되길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이 집안이 잘못 끌고 가길 바라면 안 되거든요. 형제끼리 싸우면 형제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까지 잘못되길 바라면 그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군사기밀이 노출된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없습니다. 이런 데가. 어떻게 사드 하나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사드 하나 때문에 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군사기밀을 다 알아버릴 수 있습니다 말이에요. 이건 전 세계 어디 그런 게 없어요. 북한에 가서 이런 게 있겠습니까? 중국에 믿겠습니까? 미국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국가의 기밀은 군사기밀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되는데 군사기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우리가 26일 날인가? 어제 그저께 26일, 24일 날인가 몇날 구글맵이 우리에게 우리 맵을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허락을 안 했습니다. 계속 미뤄오다가 12월인가 다시 연기했어요. 그때 가서 확답 줄게. 왜? 구글맵에다가 우리가 지도를 주게 되면 거기에 청와대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와버립니다. 지금은 가면 그런 데는 다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논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와대 치면 우리나라 청와대는 우리 맵은 괜찮으면 구글맵에 그게 뭐가 되어 있어요? 구글맵에 들어가면 청와대는 다 이렇게 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군부대들은 다 논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글맵에서다가 우리가 지도를 다 넘겨주게 되면 그 구글맵에서는 모든 군사시설이 다 드러나고 방송국 무슨 청와대 이런 데가 다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구글이 욕먹을 게 아니고 구글 우리가 욕할 게 아닙니다. 구글보다 더 나쁜 거는 우리가 그 사드 하나로 인해 가지고 사드 이전부터 마찬가지지만 너무 우리 국방 관계를 너무 노출을 많이 시킨 거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까 세상에? 이건 전 세계 어디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내가 머리를 싹 뒤집어 봐도 찾아봐도 이런 데는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군사기밀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다 노출돼 버려가지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는 박세희 씨가 옛날에 해병대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성동격서일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성동격서가 뭐인데 성동격서는 우리 법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용어 잘 아시죠? 왜냐면 동쪽을 친다고 해놓고 사실은 서쪽을 치는 거예요. 말은 동쪽을 친다고 하고 서쪽 치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함흥으로 올라간다고 해놓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함흥 쪽으로 다 사람들이 인민군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인천으로 상륙을 한 거예요. 군사는 기밀이 필요합니다. 국방은 필요한 거예요. 왜 손자병법이라든가 이런 게 왜 생겼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데 이건 세상 먹은 어린아이가 다 국방을 다 국방 기밀을 다 알아버리니까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난 정말 통탄합니다. 이건 아주. 내가 가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통탄한 일이에요. 아프리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보면서도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아프리카 이렇게 나가게 된 것도 어떻게 참 인연이 묘하긴 묘해요. 1979년도에 제가 3월 5일날 우리 큰 스님에게 전법을 받았습니다. 전법을 받았는데 우리 사형님 중에는 지금 대전에 가면은 5등 선원의 대원 큰 스님이 계셔요. 제 사형님인데 아주 정말 선기가 아주 높은 분이에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선기가 없지만 근데 그분은 86년도에 받으셨습니다. 저보다 7년 뒤죠. 86년도에 대각사에서
우리 스님에게 전복회를 받은 저는 그보다 7년 전에 아마 우리 사장님들이 많지만 아마 제가 좀 빨리 전복회를 받은 편이에요. 받았는데 그때 스님께서 제게 정휴라고 하는 이름 외에 동력동 산보리 공자 동봉을 주시면서 말하는 너로 인해서 동력의 봉우리로 인해 가지고 동력의 봉우리로 인해 가지고 불법이 새롭게 펼쳐질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딱 갔어 보니까 이 킬리만자로 있는데 킬리만자로 중앙에 있으면 오른쪽에가 마웬지고 왼쪽에가 시라예요. 시라 봉우리예요. 마웬지 봉우리, 시라 봉우리, 시라라는 봉우리고 가운데가 키보라는 봉우리예요. 제 키보거든요. 키보인데 그건 유럽 사람들과 키보라고 하는 거고 원래 현지인들은 키포지요. KIPO 그래서 키포인데 더블 O가 두 개 들어가면 장으로 하니까 그냥 키포예요. 근데 제가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어나기 전에 고품절 기포라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기포나 키포나 같은 말이시죠. 근데 그 중앙에가 키포고 오른쪽에가 마웬지인데 마웬지를 걔네들은 영어로다 뭐라고 그러냐면 마웬지라고 안 부르고 이스트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이스트 픽, 이스트 마운틴 그래요. 피크라는 것도 공문이라는 뜻이지만 마운틴도 그 산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스님께서 내가 아프리카 나오기 제가 2004년도에 나갔으니까요. 내가 나오기 15년 전에 어떻게 이런 내게 동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스님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러고 나는데 얼마 있다가 이태석 신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하고 가가지고 만나서 나이로에서 만나가지고 거기 다시 탄자니아로 왔어요. 와가지고서 2박 3일 동안 그 친구 나랑 같이 학교 부지를 보러 다니다가 자기는 통지로 돌아가고 저는 그 해에 땅을 못 샀어요. 못 사고 이제 그 이듬해 이제 땅을 샀는데 2008년 땅을 샀는데 제가 그 친구가 만약 살아있었으면 저 그 땅 팔았을지도 몰라요. 우리 여기 수미남 모장도 계시면 저는 그 땅 팔아가지고 그 가운데 걸 해결지 왜 그러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가운데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제가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무리 그건 힘들어도 팔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태석 신부가 살아있으면 제가 팔았을지도 모르는데 그 친구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학교 지을 거야.